17장 3절 준오목함수와 준볼록함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오목함수, 볼록함수를 약속했었죠. 앞서 배웠던 거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에서 정의했던 오목과 볼록하고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준오목, 준볼록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다뤘던 것처럼 어떤 X라는 집합이 볼록 집합이었다라 가정하고요. 이 집합 안에 있는 두 원소를 하나를 X1 또 하나를 X2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상에 있는 임의의 점들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X햇이라고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X햇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X햇은 X1에 람다배를 하죠. 그리고 X2에 1-람다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식은 바로 두 점을 잇는 선분상에 있는 임의의 점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람다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서 람다가 0이면 x2를 나타내고 람다 1이면 x1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람다 2분의 1이면 x1과 x2의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하고 있어요. 이 람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취할 때마다 람다 0부터 1까지 이 값이 변화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x2에 있는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x 안에 있는 점까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x햇은 결과적으로 두 점을 잇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에요. 말을 다르게 한다면은 x1과 x2의 가중평균을 x햇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앞서 오목함수의 정의는 바로 x햇의 함수값하고 x햇의 함수값하고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의 이 x1이라는 점과 x2라는 점에서 함수값들에 대한 가중평균입니다. 함수값들에 대한 가중평균, 이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만약에 왼쪽에 있는 이 값이 더 크면은 이때 우리는 강오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강오목을 얘기할 때는 단 람다는 양끝점이 안 들어갑니다. 즉 양끝점이 안 들어가는 이 상태에서는 강오목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만약 여기에다가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오목이라 얘기를 했었고 여기 람다의 조건이 이렇게 변화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일 때는 강오목 그리고 등식일 때는 오목이라는 것을 앞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새로운 용어인 준오목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했던 것처럼 이 X라는 볼록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x1과 x2라 했었을 때 바로 이 x햇 즉 x1과 x2의 가중평균인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x의 햇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왼쪽 끝점 x1과 오른쪽 끝점 x2의 두 개의 함수값들의 미니멈 값보다 크게 되면은 얘는 강준오목함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fx1과 x1에서의 함수값하고 x2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이 둘 중에 작은 값보다 크게 되면은 강준오목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람다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0과 1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 f를 우리는 강준오목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강이란 말을 빼고 준오목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정의가 비슷하죠. 자, 이와 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햇은 이런 값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볼록이란 말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도 강오목 함수와 마찬가지로 강볼록 함수를 약속할 때는 강준 볼록 함수를 약속할 때는 부등호 있고 등호 없는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강준 볼록 함수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강자를 빼고 준볼록함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준오목과 준볼록이라는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제 이 정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정의는 보다시피 벡터가 아닌 그냥 어떤 볼록 집합 안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벡터로, 다시 말해서 Rn 공간으로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Rn 공간이라고 보겠습니다. Rn 공간 상에 어떤 X라는 볼록 집합이 있다라 보고요. 이제 벡터로서 Rn 공간성에 속하는 벡터, 앞서도 벡터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X1 벡터와 여기도 X2 벡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Rn 공간상에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간단하게 정의한 것이고요. 이걸 더 일반화시킨 거예요. 얘는 1변수 함수에다 적용했다면 얘는 2변수 이상이 되는, 더 나아가서 n변수 함수에다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x1 벡터하고 x2 벡터를 있는 이 선분상에 있는 모든 벡터를 x hat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앞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람다 x1 벡터 1 람다 x2 벡터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이렇게 x hat이라는 벡터로 바꿔도 역시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x hat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x1 벡터, 여기는 x2 벡터, 이렇게 벡터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우가 바로 강오목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강준오목으로 벡터 Rn 공간상으로 정의를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벡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죠. x1 벡터, x2 벡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Rn 공간상에서의 강준오목 함수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강이란 말을 빼고 준오목 함수라고, Rn 공간상에서의 준오목 함수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준오목이 아니라 준볼록 함수라고 정의를 살짝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의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Rn 공간상에서의 강준오목 함수, 그리고 오목 함수예요. 그래서 정의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은 볼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의를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오목 함수는요, 준오목 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목 함수가 되면 준오목 함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목 함수이면 과연 준오목 함수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f가 오목 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f 자체가 오목 함수였다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오목 함수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서 썼던 기호는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x hat, 자, 이제 x hat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람다 x1 벡터 플러스 1 람다 x2 벡터인데요. 오목 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네들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목 함수의 정의로부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강오목이고 얘는 오목이에요. 그래서 오목일 때는 등호 들어가고요. 강일 때는 등호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f가 오목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와 같이 됐는데요. 왜 오목 함수라면 준오목 함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f는 실수값 함수입니다. 실수치 함수라는 말의 의미는 그 치역의 결과가 실수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실수는 대수관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fx2하고 fx1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가 더 크거나 또는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은, 자, 이제 이 말 뜻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래프적으로 이 준오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기하학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걸 마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오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벡터로 했으니까 이거 Rn 공간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1차원
다시 말해서 일변수 함수, 1차원이 아니라 이제 일변수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변수 함수는 평면상에 놓이는 그래프예요. 자, 이제 이런 곡선은 오목 함수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 x1, 여기에 x2가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x1, x2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이 미니멈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x1에서 함수값 fx1과 x2에서 함수값 fx2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림상에서는 두 개 중에 x1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준오목 함수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볼록집합 안에 있는 두 개의 원소들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비교합니다. 이 말로부터 이 x 햇이라는 얘기는 x1과 x2의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지칭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함수값들이에요. 바로 그 함수값들이 의미하는 바가 fx 햇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fx는 요 노란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들인데요. 이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fx1하고 fx2 중에서 작은 쪽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림선을 보세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fx1보다는 전부 다 크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준오목 함수를 의미합니다. 앞서 오목은 두 점을 잇는 선분에 대해서 그 x햇이 여기 있었다면은 x햇의 함수값하고 두 선분에서 요 그대로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점에서 함수값하고 요 x햇에서의 함수값을 서로 비교했을 때 x햇의 함수값이 요 오른쪽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요 파란색 점이었잖아요. 그거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강오목이고 크거나 같다라면 오목이라 얘기를 했었는데 준오목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두 개 중에서 왼쪽이 작든 오른쪽이 작든 간에 함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함수값이 작은 것보다 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들을 다 준오목 함수라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일변수 함수일 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Rn 공간은 사실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R3 공간상에서 이변수 함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오목한 어떤 함수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있고요. 이 정의역이 위에서를 내려다본 이 정의역이 볼록집합이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두 개의 벡터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x1, x2를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있겠죠. 이 노란색 선분에 대한 함수값들을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이 공간상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바닥 평면의 수직으로 열을 절단한 모양에서 그림자가 요 x1, x2의 선분이라 한다면은 이 곡면상에서는 이렇게 커브가 생기게 돼요. 곡선이. 자, 여기에서 우리는 x1에서의 함수값하고 x2에서 함수값 중에서 작은 쪽이 만약에 fx1이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fx1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들은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이 안에 어떤 점을 이제 x햇으로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함수값 fx햇이 자, 둘 중에 작은 쪽이 만약에 fx1이었다면 얘네보다 크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준오목이란 말은 평면상의 그 일변수 함수일 때는 이런 모양, 그리고 이변수 함수일 때는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Rn 공간은 이제 이런 원리를 그대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2와 R3 상에서 이제 두 양끝점에서 함수값 중에 작은 쪽보다 이 커브 상에 있는 나머지 점들이 다 크다라는 거, 크거나 또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오목 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의미 때문에 여기서 잘 볼까요? 만약에 fx2보다 fx1이 더 작거나 같다.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더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점도 얘보다는 작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놓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fx햇은 언제나 얘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말의 의미는 f 람다 그리고 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x2. 자, 이 x의 해세에서의 함수값은 fx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 둘 중에 이게 더 작다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바로 두 함수 중에서 작은 쪽을 선택한 미니멈이잖아요. 문제의 가정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x2에서의 함수값이 x1에서 함수값보다 크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개 중에서 미니멈 값은 당연히 x1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요 함수값 요 보다시피 이 두 벡터의 그 선분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이 미니멈 두 개의 미니멈 값보다는 크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오목함수의 정의로부터 준오목함수의 정의로부터 오목함수이면은 자연스럽게 준오목함수가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은 얘랑 비교했다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씁시다. 좀 더 증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죠. 오목함수이면 왜 준오목이 될까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 이제 요거보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fx의 해시였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크났다는 것이 오목함수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s의 함수값하고 두 점을 있는 선분상에서 요거거든요. 그런데 요거조차도 x1보다는 크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요 점이 두 점의 그 가중평균에서의 함수값이 fx의 해시라면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x1에서의 함수값하고 x2에서의 함수값에서 이 두 개의 가중평균을 계산하면 여기 어딘가 있잖아요. 요 그림선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 점이 바로 람다 f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fx2예요.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얘가 두 함수값의 가중평균은 바로 두 양끝점에서 둘 중에 작은 쪽보다 항상 크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작은 쪽을 fx1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보다는 크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가 바로 미니멈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fx1하고 fx2를 비교했을 때 이 둘 중에 이게 더 작다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fx의 해시 바로 이 두 함수값의 미니멈보다는 크나왔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준오목함수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목함수이면 준오목함수가 됩니다. 증명 자체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x1이 x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x2보다 크나왔던 것으로 바뀌게 되고 여전히 x1하고 x2에서 x1이 더 크다라고 했었으니까 x2는 x1과 x2의 함수값의 미니멈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등식을 반대로 잡아도 동일하게 오목함수이면 준오목함수라는 말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리도 어려운 정리는 아닙니다.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함수 f가 볼록 집합에서 정의된 실수값 함수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함수 f가 준오목함수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이 집합이 모든 알파에 대해서 볼록 집합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함수가 준오목함수이면 볼록 집합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준오목이면 볼록이 되고 볼록이면 준오목이 되는 것을 각각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준오목의 정의로부터 xs의 함수값은 x1과 x2의 함수값의 미니멈보다 크나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오목이면 이 집합이 볼록 집합이라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자, 이제 fx가
준오목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집합이 볼록이라는 것을 보일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알파는 임의의 모든이라 했으니까 임의예요. 임의의 알파와 그리고 이 S알파에 속하는 두 개의 벡터를 하나는 X1, X2가 S알파에 속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볼록 집합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 집합 안에 속하는 임의의 두 벡터에 대해서 그들의 가중평균도 다시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볼록 집합이라는 것이 증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임의의 두 벡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임의의 벡터에 대하여 우리는 뭘 보일 생각이냐면 이 X 해시에 S알파에 요거 임을 보이면 충분합니다. 임을 보이자는 얘기예요. 즉 볼록 집합이라는 걸 보이려면은 이들의 가중평균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얘네들이 S알파에 속하는 원소들로 잡았잖아요. 임의 원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S알파에 속하는 원소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바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알파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X1이 S알파에 속한다 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정의로부터 fx1은 알파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fx2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했었으니까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이므로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하죠. 준오목이라 가정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fx의 햇을 생각합니다. fx의 햇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fx의 햇은 f 람다 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x2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준오목이었기 때문에 준오목이면 미니멈보다는 크나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니멈 fx1과 fx2 이 두 벡터의 함수값 중에 작은 값보다는 크나 같습니다. 준오목이라는 가정으로부터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fx1도 알파보다 크나 같고 fx2도 알파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작더라도 그들은 다 알파보다 크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볼까요? 그러면 이 S알파의 정의로부터 어떤 벡터의 함수값이 알파보다 크나 같으면 그 x는 바로 이 S알파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실로부터 x의 햇에서의 함수값이 알파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러면 이 x의 햇은 S알파의 원소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따라서 x 햇은 S알파의 원소예요. 즉 이 말은 곧 얘가 x1 벡터의 람다배 그리고 x2 벡터의 1마이너스 람다배를 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이 다시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가중평균이 다시 그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즉 이거이므로 그래서 S알파는 볼록 집합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오목이면 당연히 이 집합은 볼록 집합이 된다는 것을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P면 Q이다가 증명이 됐어요. 이제 거꾸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이제 반대로 이 S알파가 볼록 집합이면 그러면 주어진 이 함수는 준오목 함수가 돼요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밑에서 위로 가는 걸 증명할 거예요. 자, 이제 S알파가 임의 알파에 대하여 볼록 집합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볼록 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S알파에 속하는 임의 두 개의 벡터를 각각 x1과 x2라 했다면 그들의 이렇게 가중평균에 대한 값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간다. 요
가중평균에 대한 것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S알파 안에 속하는 임의 두 원소를 선택합니다. X1과 X2가 이 S알파에 속한 얘가 볼록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속하는 임의 두 원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록집합이니까 이들의 이렇게 결합한 것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S알파의 정의가 잘 보세요. X가 S알파에 속한다면은 그 점에서 함수값은 알파보다 커나왔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x1에서 함수값은 알파보다 커나왔고요. 마찬가지로 fx2에서 함수값도 역시 알파보다 커나왔습니다. 우리는 알파보다 다 커나왔던데요. 이제 가전하겠습니다. 역시 이거 실함수 값이거든요. 실수치 함수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fx1보다 fx2가 더 크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자, 이제 여기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동시에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클 수도 있고 fx1이 알파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클 수도 있고 fx2가 알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작아요. 근데 항상 이 S알파에 속하는 모든 벡터, 임의로 잡은 벡터들에서 언제나 알파보다 크나 나타나니까 당연히 작은 쪽이 알파보다 크나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fx2가 자, 이제 얘가 알파라 놓자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라면 이거이다 이렇게 씁시다. 이해할 수 있겠죠? x1조차도 알파보다 크나 같고 x2조차도 알파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fx2를 알파 그냥 또 부동으로 써도 무방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알파라 쓸까요? 어차피 작은 쪽보다 다 크나 같다는 얘기니까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알파가 볼록집합이잖아요. S알파가 볼록집합이므로 왼쪽 가서 하겠습니다. 자, 볼록집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람다 x1 더하기 볼록집합의 정의로부터 람다 x2는 당연히 S알파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S알파에 속한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1-람다 x2는 당연히 얘네들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네들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 알파를 둘 중에 편의상 이제 이거 반대로 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x2가 제일 작다라고 가정했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것을 편의상 이렇게 놓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게 x2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미니멈 값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대소관계를 약속했으니까요. 실수치 함수라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 값이 얘보다는 크나 같으니까 그래서 준호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했다면은 작은 쪽도 역시 알파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여전히 여기가 x1이 되면은 여전히 그것도 x2가 x1보다 크나 같으면은 둘 중에 작은 쪽은 x1이 될 테니까 역시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를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f가 준호목 함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집합이 바로 볼록집합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Rn 공간상의 벡터입니다만은 아까 여기다 그렸던 것처럼 R2 평면상의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오목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말로부터 이 S알파가 볼록집합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약간 차이가 나게끔 그려볼게요. 여기가 x1, x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보다시피 여기가 fx1이고요. 여기가 fx2예요. 그럼 이제 준오목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들이 전부 다 이 양끝점 중에서 작은 쪽은 얘네요. 그렇죠? x1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죠? 얘보다는
얘보다는 전부 다 큰 같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요 안에 있는 것을 덧칠해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덧칠해서 본다면은 보다시피 이 노란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들이 바로 이 양끝점 중에 작은 쪽이 x1이었을 때 이 x1보다는 다 큰 같잖아요. 그래서 요 집합이 바로 볼록 집합이 된다면 얘는 준오목이 됩니다는 얘기예요. 준오목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특징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 말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오목인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집합이 볼록 집합인가 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어느 점을 잡든 간에 여기서 가중평균의 어떤 x 햇을 잡더라도 그 점에서 함수값이 여기를 알파로 본 거예요. 요 값을. 요 fx를 알파로 본다면 이 알파보다 큰 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 집합이 볼록 집합이다라는 것. 어느 점을 잡더라도 다 알파보다 큰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정리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오목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S알파가 볼록 집합이라는 거. 그리고 이 명제를 대우 명제로서, 대우가 아니라 동치 명제라 해야 되겠죠. 자, 이 명제와 대등한 동치 명제로서 이제 준볼록이라면 여기가 베타, 대우가 아니에요. 아까 표현을 잘못해서 정정합니다. 대응하는 어떤 동치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준볼록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장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표현을 잘못했군요. 여기는 준오목이 아니라 준볼록입니다. 준볼록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베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역시도 우리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역시 표현해 본다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볼록 함수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가 x1, 여기가 x2라 볼게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x2에서 함수값이 더 작죠. x1에서 함수값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준 볼록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자, 이제 모든 베타에 대해서 볼록 집합이 됩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를 베타로 잡는 거예요. 여기를. 그림상으로 보면 x1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함수값은 전부 다 베타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되면 이게 준볼록 함수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준오목이고요. 이 문제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림이 또 두 개가 더 있죠. 그 두 개의 그림도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알파이면서 동시에 베타로 놓고 본다면은, 자, 보다시피 여기가 바로 S알파란 집합이고요. 여기가 바로 S베타란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잘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베타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S베타는 바로 볼록 집합이고요. 그래서 이 함수는 여기에서 준볼록 함수가 돼요. 이 영역 안에서. 또 여기서 살펴본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은 알파보다 크죠. 알파 제일 작죠. 그래서 얘도 볼록 함수가 되고 이 안에서 얘는 준오목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준오목이면서 동시에 준볼록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보면 또 W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준오목도 아니고 준볼록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변수 함수로 표현되는 생산함수나 또는 효용함수가 준오목 함수라면 하고 가정했을 때 이 집합은 볼록 집합입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앞에서 했던 일변수 함수를 업그레이드한 것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fx가 알파보다 크나 같으면 볼록이라 얘기를 했었죠. 이변수 함수가 알파보다 크나 같으면 당연히 볼록 집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함수는 준오목 함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fx1, x2 이퀄 알파보다 크나 같은 여기가 바로 볼록 집합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바로 S알파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예문을 하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실수의 집합에서 정의된 fx 이퀄 마이너스 x의 3승은 준오목 함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x의 3승의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놓고 본다면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자, 이런 모양. 이 fx 이퀄 마이너스 x의 3승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준 오목함수이다 라는 것을 보이려면은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정리로부터 바로 이렇게 되는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볼록 집합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알파가 이쯤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파 이쯤에 있었을 때 우리는 S알파는 어떻게 잡은 거냐면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S알파를 잡았을 때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들이 전부 다 알파보다 크나왔죠. 그럼 이제 이 안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다 알파보다 크나왔으니까 이 안에서 가중평균을 해도 다시 알파보다 크나왔대요. 그래서 당연히 볼록집합이 맞습니다. 볼록집합이란 말 뜻은 그 집합 안에 있는 임의 두 원소를 선택해서 가중평균을 했을 때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볼록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수 알파를 선택을 했을 때 얘보다 크나왔던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S알파를 한다면 이 S알파는 당연히 볼록집합이 맞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준오목이라는 용어 그리고 준볼록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오목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서 오목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는데요. 이 두 점에서의 이 가중평균에서의 함수값하고 자,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요 점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바로 함수값의 가중평균보다 가중평균의 함수값이 크면 오목이었잖아요. 그러나 준오목은 그게 아니라 양 끝점에서 미니멈 값보다는 크나왔기만 하면 준오목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조건이 약화된 거죠. 즉 두 점을 있는 이 선분의 함수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뤘던 오목은 요 점을 찾았어야 되잖아요. 요 점을 찾아서 항상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다루기 좋게 양 끝점만 비교한 거예요. 양 끝점에서 x1에서 함수값하고 x2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작은 쪽보다 크나왔으면은 그렇게 되는 함수는 준오목이다 라는 의미예요. 훨씬 더 다루기가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우리 뒤에 가서 이런 준오목 함수를 주로 다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 교재 17장 3절 준오목 함수와 준볼록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가 2차 형식이라 불려지는 역시 아주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